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소 습진 중에서 유두습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국소 부위의 습진을 정리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피부질환을 이해할 때 그 계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연하게 피부질환의 종류가 많으니까 굉장히 피부질환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소 부위의 습진도 병명은 되게 다양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카테고리로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국소 부위의 습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국소 부위의 완고한 습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화폐상 습진, 그 다음에 손바닥에 생기는 함포진, 그리고 유두에 생기는 유두습진, 그리고 손등이나 손에 생기는 수부습진인데, 사실은 이게 다 비슷한 병기입니다. 원인이 비슷해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비슷하고 처방도 비슷하거든요. 관리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유두습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유두습진은 뭐냐면 유두 부위에 그 점막에 습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물론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유두습진의 원인은 뭐냐면, 이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소 부위의 습진, 화폐상 습진, 함포진, 그 다음에 유두습진, 그리고 수부습진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바로 체액정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체액정체가 뭐냐면 우리 몸에 체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열대사장애, 즉 열이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데 거기에 체액순환이 안 되니까 진물들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소 부위에서 진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게 체액정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그죠? 다리 쪽, 그리고 팔 쪽에 신축 부위에 주로 생기고, 그리고 손등이나 발목에도 생긴다고 했죠? 그게 바로 화폐상 습진이 가장 큰 단위의 국소 부위의 습진이고, 그거보다 작아지는 게 이제 함포진, 손바닥에 생기는 거, 그리고 유두습진이 될 겁니다. 근데 유두습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유를 알면 되거든요. 국소 부위의 습진이라는 건 체액이 정체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에 해당되는 체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국소 부위에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거나, 그죠? 그리고 수분이 뭉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습진의 경향성입니다. 습진이 생길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체액 정체가 되니까 국소 부위의 습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체액순환만 정체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붓게 되겠죠. 그냥 부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붓는 거죠. 근데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체액순환이 정체가 되니까 그 부위에서 열이 염증을 만들고,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가 되니까 진물이 팡팡 터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습진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유두습진이 가장 잘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전신에 습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습진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다 치료할 때 유두습진만 늦게 낫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유두습진이 제일 늦게 낫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도 유두습진이 흔해요.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두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또 화폐상 습진이 있는 경우에도 유두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습진에서 유두습진은 같이 겹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그 습진이라는 그런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체액순환의 정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리가 붓는다던가 손이 붓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죠.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붓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진짜 만성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운동 후에 손이 뻑뻑해 하는 분들도 부종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종의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피부염으로 발현될 때는 체액순환 정체, 습열병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죠. 세 번째는 열입니다. 열 대사장에 의해서 피부 자체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피부 염증을 만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딱 만났을 때 유두습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습진의 경향성에서 파생되는 그런
습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유두습진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을 갖고 있는 혹은 만성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두습진도 같이 생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두습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마찰을 피해야 됩니다. 습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질 보호라 그랬죠. 그 중에서 화폐상 습진과 같은 혹은 한포진과 같은 이런 국소 부위의 습진 같은 경우는 이 가피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상 습진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점액성, 장액성, 그리고 가피, 이것들이 뭉치게 되죠. 그래서 딱딱한 크러스트를 형성하거든요. 그게 바로 두꺼운 가피를 형성하는데, 일반적인 습진 경우에는 얇은 가피를 형성하는데 진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꺼운 가피를 형성하는 게 화폐상 습진류 같은 경우죠. 유두습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낳는 과정에서 각질이 막 생겨야 돼요. 그래서 유두가 막 부풀어 오르고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악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경우죠. 치료를 했는데 왜 점점 습진이 커지나요? 부풀어 드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못 참아요.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발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각질이 두껍게 생기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각질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과정, 화폐상 습진의 호전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물리적인 마찰이 가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샤워할 때 뛰는 거겠죠. 그리고 또 거즈 같은 걸 대는 겁니다. 진물이 많이 나니까 그죠, 브레이저 안에다 거즈를 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즈랑 습진 부위랑 엉겨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각질이 딱 떨어지게 되죠. 혹은 거즈를 띄어야 되잖아요. 샤워할 때. 그 띄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물이 또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찰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발한, 땀내기, 운동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습진이 있는 경우에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운동에서의 자극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상부 쪽, 흉격부 이상에서의 피부 질환들은 사실 열을 내는 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신욕 같은 거를 피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두습진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열 내는 것들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염수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진물이 나는 경우에 식염수팩을 해서 삼투압을 통해서 진물이 멈추게 되게 되는데, 화폐상 습진과 똑같이 식염수팩을 하게 되면 가피가 식염수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가피 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염수팩은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맵고 짜고 튀긴 거, 기름진 음식, 즉 자극적인 음식들, 부종이 잘 생기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꽉 끼는 속옷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꽉 끼는 속옷을 입게 되면 습진 부위가 자극을 굉장히 심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잉!